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영화 얘기 나누는 금요일입니다. 최강의 영실이 순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천만 영화 흥행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최강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천만 영화. 네. 우선 명량 때문에 다시 또 조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량이 지난 화요일에 1,000만 명 넘어선 건 벌써 넘었고요. 1,500만 명을 넘어섰죠. 역대 1위죠. 예, 역대 1위죠. 저는 1,5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생겨날 수 있으리라고는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1,500만이라는 숫자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영화 말고요. 아. 대선 때. 예. 박근혜 후보 표수가 1,500만 표가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명량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좌우 다 좋아할 만한 영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1,500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량이라는 작품이 그런 그 흥행 신기록을 세운 걸 계기로 해서 최근에 1,000만 명 넘은 작품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1,000만 명을 넘기게 됐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서 오늘 순서는 1,000만 영화의 흥행 법칙 또는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1,000만 영화의 사회학. 사회학.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2012년 여름에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1,000만을 넘은 뒤로 그 뒤로 명량까지 1,000만 영화가 2년 동안 무려 5편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1,000만 넘은 영화가 10편이잖아요. 예. 그 2004년에 그 실미도라는 영화가 최초로 1,000만을 넘은 이후로 지금까지 10편이니까 한 해 한 편 정도씩은 1,000만을 넘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50% 이상이 최근 2년 안에 생겼다라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예, 어떤 영화죠? 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 7번 방의 선물, 변호인, 명량. 예, 이렇게 5편의 영화가 2년 사이에 1,000만을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2년 갑자기 사이에 관객들이 막 미친 듯이 영화를 보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아니면은 한국 영화가 그만큼 엄청나게 질적으로 고양됐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께서 아마 연구하신 바가 있을 테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짐작하는 것보다는. 짐작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약올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사실 유통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독과점이 그만큼 굉장히 공고해졌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영화가 개봉 첫 주말에 1,000개 이상의 스크린을 확보하는 게 보편화된 시점하고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1,000개 이상의 스크린을 확보한 적은 없어요. 근데 또 도둑들 이후부터 그냥 보편적으로 어떤 기대작 정도 되면은 1,000개 이상 스크린을 메이저 배급사 확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오프닝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개봉 첫 주말에 엄청나게 많은 관객 동원을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부수 효과 혹은 대세 효과가 벌어져요. 어떤 영화가 개봉 첫 주말에 몇백만 명 모았다더라. 이러면 이제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시작하고 주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영화가 다시 한번 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흥행을 견인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너 아직도 그 영화 못 봤어? 네.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 영화 다 봐야 되는 거야? 또 막상 극장에 가면 그 영화밖에 안 걸린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백화점으로 치면은 다 한 상품만 진열해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백화점에 갔는데 그럼 그거 사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브랜드의 상품만 앞에다 쫙 진열해 놓으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 브랜드를 딱 전시해 놓으면은 당연히 손이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가장 잘 팔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관객들을 포획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닝 성적이 높아지면은 이제 이후에 만약에 그 영화가 괜찮네 완성도 면에서 썩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대세 효과로 인해서 흥행을 견인하는 그 부차적인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0만까지는 영화의 힘으로 가고 예. 500만 이상은 흥행의 힘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흥행이 또 다른 흥행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미디어 하이프라는 말도 쓰는데 미디어 하이프, 그러니까 띄워주기죠. 미디어가 큰 영화를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예. 예매점이 올라가면서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관객 수를 첫 주에 포획하면서 오프닝 기록을 세우고 그 오프닝 기록이 또 다른 기대감을 또 높이게 되는 그런 이제 순환 구조인 거죠. 예. 요즘 보면 오프닝 기록 세우려고 일단 스크린을 많이 확보하는 걸 떠나서 개봉일도 앞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토요일이 개봉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도 넘어서 요즘은 수요일에 수요일로. 개봉을 해요. 예. 네, 다시 토요일로 가겠네요. 이렇게 가다가는 당기다 보면. 화요일, 월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요일에 개봉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미국도 금요일, 목요일 이때 개봉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점점 당기면서 이제 수요일까지 오게 된 상황이 이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된 건데 아무튼 그런 유통 환경의 변화와 천만 영화가 양산되는 것과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저도 같습니다. 요 주제 들은 다음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게 공식 통계 같습니다. 네. 통합 전산망이라는데 네네네. 명량 같은 경우에 스크린 확보수가 1586 네네.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첫 주 말에 1586개의 스크린을 지금 1000개 이하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그렇게 해야 많은 관객수를 포획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평일 최고 기록, 오프닝 최고 기록 이렇게 계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죠. 근데 그걸 경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기대감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폭발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그 정도 지금과 같은 완성도를 갖춘 작품인데 한 500개 정도 스크린에서 상영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1000만 넘었을까요? 저는 못 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그런 밀어주기, 스크린 네. 독과점 환경 이런 것도 1000만 명을 넘기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관객들이 어찌됐든 끌어당김에 의해서 낚인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1000만 명을 넘긴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신드롬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명량 이순신 신드롬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영화가 어떤 폭발적인 흥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 어떤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결핍 또는 열망하고 광범위한 접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개별 영화들이 왜 1000만이 넘었을까를 한번 곱씹어 보면 흥미로운 그 당대의 사회적인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2012년에 1000만 명을 넘은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광해 왕이 된 남자 아시다시피 가짜 왕 하선이 광해군을 대신해서 한 보름 정도 왕 노릇을 하면서 오히려 진짜 왕보다 훨씬 더 선정을 베풀고 그 백성의 편에 서서 대동법 같은 걸 막 강력하게 추진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필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때 만약에 3개월 뒤에 대선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이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물론 결과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광해 왕이 된 남자는 대선을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른바 서민적 리더십에 대한 결핍과 열망을 충족시켜준 영화다. 우리도 저런 지도자상을 원한다. 네네. 이런 내포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예. 광해 왕이 된 남자인데 어쨌든 선거 결과는 근해 왕이 된 여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비 일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연의 일치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영화가 1000만을 넘긴 뒤에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을 됐고 그 영화를 배급한 회사의 모 회사 회장님이 감옥에 가셨죠. 네, 물론 특정경제가정처벌법 위반으로 가셨지만 어쨌든 가셨죠. 네, 사실 정권이 맘만 먹으면 다 털잖아요. 네, 털면 먼지 다 나오니까.
예. 예, 예. 어쨌든 그거는 뭐 완전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확언할 수는 없으되 참 희한한 우연의 일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연이겠죠, 뭐. 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네. 그건 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문제고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다는 거고. 그리고 또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어떤 부채감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영화가 이게 또 예. 개봉 시점이 대선 한 1년 그 시점이죠? 지난 뒤죠. 예, 지난 예. 뒤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실망 뭐 이런 것들이 그 저간에 깔려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 변호인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는 왜 그러면 1000만 명을 넘었을까? 라는 어떤 질문을 또 누군가가 한다면 저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7번 방의 선물이 개봉한 시점을 봐라. 대선 직후입니다. 대선 직후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많은 분들이 울고 싶으셨어요. 예. 근데 7번 방의 선물이 딱 울고 싶은 사람들 뺨 때려주는 영화였거든요. 예. 실컷 울고 싶은 거예요. 멘붕에 왠지. 빠진 분들도 예, 예. 많이 왔었고요. 그런 분들에게 실컷 울 수 있는 기회를 안겨준 작품이 바로 7번 방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명이 훌쩍 넘어서게 된 거죠. 물론 영화가 가진 내용이 이를테면 정당한 약자가 부당한 강자에 의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많은 분들이 그 공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일단 거대한 동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영화가 어떤 그 직접적으로 뭔가를 연상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의 그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트라우마를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일종의 트리거 효과 혹은 뭐 점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것이 폭발적인 흥행 현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명량이라는 영화는 왜 1000만, 1500만까지 갈 수 있었는가? 이순신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순신 리더십의 정체가 과연 뭔가? 라는 이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세월호 유족들이 그 옆에서 네네. 이 단식 농성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동상 옆에서. 그게 뭐 너무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명량이라는 영화가 그것도 순전히 우연의 일치겠죠. 예.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치른 데가 어디입니까? 진도 앞바다입니다. 울돌목. 예, 진도 예. 앞바다. 세월호가 침몰한 곳도 진도 앞바다죠. 그렇죠. 배가 등장합니다. 풍전등화에 빠진 12척의 배가 등장하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 12척의 배로 그 모든 그 자신의 군사들을 살려내고 전쟁에도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게 참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상은 아니더라도 이 명량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부재됐던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부재했던 리더십을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이거를 너무 과장된 해석이다. 좀 아전인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충격적인 어느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나 이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트라우마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이 간접적으로나마 무엇인가 연상적인 효과가 일어나게 되면 폭발적인 흥행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 상품을 만나게 되면. 예. 예. 그건 뭐 지나친 아전인수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예. 뭐 저도 그 영화 보면서 뭐 이준석 선장이라든가 네네. 또 그 세월호 사고 당시에 예. 우리 정부가 저 이순신처럼 저 영화 속의 이순신처럼만 했더라면 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네. 예. 뭐 관객 대부분이 그런 느낌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세월호의 선장이 이순신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또 더 나아가서 세월호의 구조 책임자가 만약 이순신과 같은 명석한 판단의 소유자였다면 어땠을까? 조금 더 나아가서 세월호의 대응 지침을 낼 정부 지도자가 이순신처럼 연민과 사람의 목숨에 대한 연민 그리고 명민함을 동시에 갖춘 이었다면 이런 가정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량의 흥행 현상은 어떻게 보면 이순신이라는 어떤 자랑스러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의식을 확인하고 마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없는 실종된 리더십에 대한 그 대중의 결핍감 이것이 만들어낸 거대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네. 130%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도둑들이란 영화는 왜 1000만을 넘긴 겁니까? 허를 찌르시는군요. 네. 재미있어서 1000만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린 독과점 플러스 재미. 예. 네. 그래서 넘었다고 보고요. 그것도 물론 흥행 이유를 분석해 본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일단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뒤통수 때리기잖아요. 그 도둑들이라는 영화의 플롯이 뒤통수 때리기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풍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오락 영화의 틀 안에서 그 아주 흥미롭게 펼쳐지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기시감을 그러니까 불러일으키면서 예. 그 대중적인 어떤 흡입력을 만들어냈다. 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만 또 동의 못하실 분들도 많겠죠. 예. 네. 뭐 김혜수 씨가 한 300만 원 모은 것 같고요. 네. 예. 김혜수 씨도 그렇고 뭐 김수현 씨도 그때 많은 인기를 노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화를 다 그 틀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분명히 사회적인 맥락 또는 집단 심리적 맥락 이런 것들이 1000만 영화의 저간에는 깔려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1000만 영화 흥행의 법칙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